우리는 앞에서 소수 곱하기 자연수의 문제를 풀어봤어요. 지금부터는 자연수 곱하기 소수의 문제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4 곱하기 1.3이라는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분수의 곱셈 방식으로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4 곱하기 1.3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려면 1.3을 분수의 형태로 바꾸어 줘야겠죠. 1.3을 분수로 바꾸려면 일단 분모는 몇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소수점 아래가 한 자리이기 때문에 분모는 1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분수의 곱셈식으로 바꿔서 쓰면 4 곱하기 10분의 13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4는 1분의 4와 같잖아요. 즉, 이 곱셈식을 정리해주면 10분의 4 곱하기 13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계산해주면 4 곱하기 13은 얼마가 되는 것이죠? 5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의 52가 되는 거고, 여기서 계산을 끝내면 안 되겠죠? 이것은 소수의 곱셈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쓸 때도 이와 같이 소수로 나타내주면 좋은 거예요. 5.2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소수의 곱셈을 하는데 어떻게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한다는 뜻인가요? 마치 자연수 문제를 푸는 것처럼 똑같이 풀되 소수점의 위치가 어디인지만 잘 생각해주고 정해주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4 곱하기 1.3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곱셈 형태로 이와 같이 나타내 봤어요. 그랬더니 4 곱하기 13은 우리 친구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죠. 바로 52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구하려는 문제의 답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4는 그대로네요. 그런데 13에서 1.3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것이죠? 바로 10분의 1배 한 것이죠. 곱하기 10분의 1 한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구하려는 답도 똑같이 10분의 1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2 곱하기 10분의 1 한 값인 5.2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앞에 분수로 고쳐서 계산했던 것과 계산의 결과가 같죠?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와 같이 풀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두 번째 방법이 조금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수의 곱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봅시다. 12 곱하기 0.06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12는 그대로 두면 되겠죠. 0.06은 분모가 몇이 돼야 하는 걸까요? 분수로 고쳐주려면 소수점이 두 자리인 수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두 개인 100이 돼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빈칸에는 6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12 곱하기 100분의 6으로 식을 바꾸어 썼네요. 그럼 이제 식을 정리해주면 자연수인 12가 분자 자리로 올라가서 12 곱하기 6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계산해주면 12 곱하기 6의 답은 72가 되는 것인데 100분의 72 여기서 끝내는 것보다는 답을 소수로 나타내주는 게 더 좋다고 했죠. 답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바로 0.72가 되는 것이죠. 이 답을 잘 기억하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연수의 곱셈을 이용해 볼게요. 12 곱하기 0.06을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자연수의 곱셈 형태로 나타내면 12 곱하기 6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12 곱하기 6의 답이 72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쉽게 다 알고 있지요. 그것과 우리가 구하려는 이 식을 비교해 보자고요. 12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곱하는 수인 6이 0.06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인가요? 100분의 1배를 한 것이에요. 즉 곱하기 100분의 1을 했다는 뜻이죠. 곱하는 수에 이렇게 곱하기 100분의 1을 했다는 것은 답에도, 구하려는 답에도 똑같이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72에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주면 100분의 72가 되잖아요. 그것을 소수로 써주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0.72가 되는 것이죠.
어때요? 앞에 첫 번째 방법에서 계산했던 것과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자, 선생님과 함께 자연수 곱하기 소수의 곱셈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제 두 번째 친구도 도와줄 수 있겠는데요? 자연수와 소수의 곱셈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먼저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자연수와 분수의 곱셈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수끼리의 곱셈 문제로 해결한 뒤에 소수점의 자리만 정해주면 되는데 이때 곱하는 수에 곱하기 10분의 1이 돼 있다면 구하는 값에도 똑같이 10분의 1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교재 86쪽의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라고 했는데요. 보기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죠? 자연수와 소수의 곱셈을 분수의 곱셈 형태로 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래에 있는 두 문제를 분수의 곱셈 형태로 풀어보라는 뜻이에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22 곱하기 0.4를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주면 자연수 22는 그대로 두고 0.4를 분수로 고치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10분의 4가 되는 것이죠. 식을 정리해 보면 10분의 22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계산하면 10분의 88이 되는 것이죠. 소수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8.8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1번 문제의 답은 8.8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살펴볼까요? 8 곱하기 0.05에서 자연수인 8은 그대로 두고 0.05는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5가 되는 것이죠. 그럼 분모인 100은 그대로 두고 자연수인 8과 분자인 5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40이 되는 것이죠. 100분의 40을 소수로 나타내면 0.40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소수 맨 뒤에 있는 0은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0.4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6번 문제네요. 밑변의 길이가 8cm 그리고 높이가 4.65cm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해서 구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식으로 쓰면 밑변의 길이 8 곱하기 높이 4.65라고 식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연수의 곱셈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요? 8 곱하기 465로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8 곱하기 465를 계산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나요? 3720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식과 비교해 본다면 8에서 8은 어떤가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465에서 4.65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이죠? 100분의 1배 해준 것이죠. 즉 곱하기 100분의 1만큼을 해준 거예요. 곱하는 수에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줬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려는 답에도 똑같이 100분의 1만큼을 곱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곱하기 10분의 1만 했다면 372가 되었겠죠. 그런데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야 하기 때문에 37.2가 되는 거고요. 단위는 얼만큼이 되는 건가요? 넓이의 단위 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주면 되겠군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7번 문제예요. 굵기가 일정한 나무 토막 1m의 무게가 25kg입니다. 똑같은 나무 토막 3.5m로 탁자를 만들었다면 탁자를 만드는 데 사용한 나무 토막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인지 묻고 있네요. 1m의 무게가 25kg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5m가 무게가 얼만큼인지를 알기 위해서 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25 곱하기 3.5를 계산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사용한 나무 토막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산을 해봅시다. 자연수의 곱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5 곱하기 35를 계산해 주세요. 25 곱하기 35를 계산하면 87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식과 비교해 본다면 25는 변함이 없고요. 35에서 3.5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준 것이죠?
곱하기 10분의 1만큼을 해준 거예요. 즉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875에서 곱하기 10분의 1만큼을 해주면 되는 것이므로 답이 87.5가 되는 거예요. 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묻고 있기 때문에 단위까지 87.5kg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9번 문제네요. 네모 안에 알맞은 행성의 이름을 써보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림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를 읽어봅시다. 수성에서 잰 몸무게는 지구에서 잰 몸무게의 약 0.38배입니다. 라고 했고요. 해왕성에서 잰 몸무게는 지구에서 잰 몸무게의 몇 배? 약 1.14배라고 했어요. 즉 수성에서 잰 몸무게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지구에서 잰 몸무게 곱하기 0.38을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해왕성에서 잰 몸무게는 지구에서 잰 몸무게 곱하기 1.14를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밑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에서의 내 몸무게가 35kg이니까 다른 곳에서 몸무게를 재면 40kg일 거야. 즉 35에다 어떤 수를 곱했길래 그보다 더 큰 수인 40이 된 걸까요?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원래 처음의 수보다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원래 처음에 있던 수보다 더 크기가 커지잖아요. 바로 1보다 큰 수인 1.14를 곱해줬다는 뜻이죠. 즉 어디에서 몸무게를 잰 걸까요? 수성이 아니라 해왕성에서 몸무게를 잰 거예요. 답을 해왕성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문제를 침착하게 잘 풀어줬어요. 수학 만점왕이 되기 위해 서술형 문제에도 도전해볼까요? 이제 96쪽의 1번 문제 풀어봅시다. 지원이는 딸기밭에 체험학습을 가서 딸기를 3.2kg 딴 거예요. 채영이는 지원이가 딴 딸기 무게의 3배를 땄습니다. 이때 채영이가 딴 딸기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덧셈식과 곱셈식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채영이가 딸기를 얼만큼 땄는지를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자고 했죠. 이거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원이가 3.2kg을 땄다고 했죠. 그럼 채영이는 그것의 3배를 땄다고 했으므로 덧셈식으로 나타내면 3.2 더하기 3.2 더하기 3.2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을 계산하면 9.6이 되는 거예요.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3.2 그리고 이것의 3배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앞에서 덧셈으로 계산했던 것과 똑같이 답이 9.6이 나오는 것이죠. 즉 채영이가 딴 딸기의 무게는 9.6kg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을 쓸 때는 반드시 단위까지 9.6kg 이렇게 써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한 뒤에 문제의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써보세요.